왕자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한 번으로는 모자랐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가 이번에는 서로를 겨누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끝난 뒤 조선은 바뀌었습니다. 정도전은 죽고 세자방석은 죽고 방번도 죽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충격에 빠져 왕위를 내려놓았고 둘째 아들 방과가 정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정종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군인이 갑자기 왕좌에 앉혀진 것입니다. 왕관은 무거웠고 그 왕관을 씌운 동생 이방원은 더 무거웠습니다. 정종은 한양을 떠나 다시 개경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양에는 피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복궁 근처 송현에서 정도전의 피가 흘렀고 송문 밖에서 방번의 피가 흘렀고 귀향길에서 방석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 궁궐에서 왕노릇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개경, 고려의 옛 수도, 무너진 왕조의 도시에서 조선의 두 번째 왕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종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조선의 실권은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정종에게는 적자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후궁에게서 얻은 아들이 있었지만 정종은 그 아들들을 절로 보냈습니다. 세습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위가 자기 자식에게 가면 그 자식이 이방원에게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아들들을 절에 보내 목숨이라도 지켜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처절한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 그것이 조선의 유일한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은 당연히 이방원이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을 성공시킨 사람, 정사공신 1등, 군사권도 인사권도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 이방원이 기침을 하면 조정이 움직였습니다. 이방원이 눈살을 찌푸리면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보다 왕같은 왕자, 모두가 이방원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넷째 형 이방간. 이방간은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과 함께 손을 잡고 싸웠습니다. 정사공신에 책봉되었고 좌군절 제사를 맡아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간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공이 있다. 형인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정종은 둘째, 이방인은 셋째, 방간은 넷째, 이방원은 다섯째. 셋째 이방인은 야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종실록은 이방인의 성품이 순수하고 근실하여 다른 생각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방위가 빠지면 정종 다음은 방간입니다. 그러니 나의 차례다. 방간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간의 능력은 이방원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원은 과거에 급제한 항맥과 중앙정계의 인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방간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정종실록은 방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여 광망하고 어리석었다. 야심은 있지만 야심을 실현할 머리가 없는 사람. 가장 위험한 유형이었습니다. 이 방간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박포. 박포는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 편에서 싸운 공신이었습니다. 난의 성공에 척지 않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 공으로 정사공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1등이 아니었습니다. 이숙번, 조영무, 하륜. 직접 칼을 휘두른 사람들이 1등을 차지했고 박포는 그 아래에 놓였습니다. 박포는 분노했습니다. 나도 목숨을 걸었다. 그런데 1등이 아니라고? 불만을 참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한 것까지는 사람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만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박포는 이무가 정사공신 1등에 책봉된 것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이방원은 이를 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박포를 죽주로 귀양 보냈습니다. 귀양은 금방 풀렸지만 박포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박포는 이방원을 쓰러뜨릴 세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방간을 찾아갔습니다. 이방원이 장차공을 죽이려 합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이방원이 방간을 죽이려 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사람의 귀에는 거짓이 진실처럼 들립니다. 방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생이 나를 죽이려 한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죽는다. 방간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죽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 2년 전 이방원이 정도전에게 했던 것과 같은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작전을 짜고 사람을 모으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방간은 말만 따라했을 뿐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포는 방간에게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조용히 산다. 둘째, 먼 곳으로 도망친다. 셋째, 군사가 이방원보다 약하니 기습한다. 방간은 셋째를 골랐습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뒷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박포가 방간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이방원이 박포를 시켜 방간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 이방원은 형을 직접 치면 패륜이 됩니다. 그러나 형이 먼저 반란을 일으키면 이방원은 방어한 것이 되고 형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도 새어나갔습니다. 방간의 처조카 이래가 방간이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래는 자기 스승인 우연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연보는 아들 우흥부를 통해 이방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방원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복 삼촌 의한대군 이와 아버지의 의형제 이질한 조영무, 이방원은 측근들과 이미 대비를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압할지 작전까지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은 이방원의 움직임을 몰랐습니다. 2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은 방간의 움직임을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승부는 시작하기도 전에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1400년 음력 1월 28일 방간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냥을 핑계로 사병을 모은 뒤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휘하 수백 명, 이방원의 군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방간은 기습하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방간은 태상왕 이성계가 머물고 있는 곳을 지나면서 사람을 보내 아뢰었습니다. 정한이 장차 신을 해치려 하니 신이 속절없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일으켜 대응합니다. 정종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정한공이 나를 해치고자 하므로 부득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청하건대 주상은 놀라지 마십시오. 정종은 크게 노했습니다. 도승지 이문화를 보내 방간을 타일렀습니다. 네가 어지러운 말을 듣고 동기를 해치려 꾀하니 미치고 패악하기가 심하다. 네가 군사를 버리고 홀로 대궐에 나오면 내가 보전하겠다. 그러나 이문화가 도착하기도 전에 방간은 이미 갑옷을 입고 출발한 뒤였습니다. 이성계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성계는 크게 노했습니다. 네가 정한과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저 소 같은 위인이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 소 같은 위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이성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한탄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원을 증오하면서도 방간의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방간도 2년 전 1차 왕자의 난에 적극 가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에게는 방원이나 방간이나 둘 다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가 또다시 칼을 뽑은 것입니다. 2년 전에는 이복 형제끼리 싸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어머니 신의왕후 한씨의 아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이성계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에서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개경 시내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남산에서 선주교에 이르는 일대, 선주교. 8년 전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 바로 그 다리, 정몽주의 피가 돌에 스며들어 대나무가 자랐다는 전설이 있는 다리, 그 다리 위에서 이번에는 형제의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방간의 보졸 40여 명이 마정동에, 기병 20여 명이 전목동구에서 나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방원의 휘하 모기내가 얼굴에 화살을 맞았고 김법생은 화살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피는 흘렀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원 측의 이숙번이 활을 쏘아 방간의 조와 이성계를 쓰러뜨렸고 서익, 마천목, 이유 등이 선봉에 서서 방간의 군사를 추격했습니다. 방간의 군사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준비가 부족했고 수도 적었고 무엇보다 명분이 없었습니다. 상황태조도 정종도 삼촌 이화도 이질안도 모두 이방원 편이었습니다. 방간 편을 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이방원의 부인 민씨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원이 전투에 나갔다는 것을. 이방원은 자기 말을 휘하목인에게 주었는데 그 말이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씨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직접 남편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시녀들이 한사코 말려 겨우 막았습니다. 이 여인이 훗날 태종과 피 터지게 싸우는 원경왕후입니다. 방간은 홀로 달아났습니다. 개경 시내를 빠져나가 옛고려 공양왕이 지은 적경원터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의 추격대가 뒤를 따랐습니다. 속은 고신부, 이광득, 권이달, 방간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뒤 방간은 자백했습니다. 박포가 중간에서 나를 부추겨 군사를 일으키게 했다. 모든 책임을 박포에게 돌린 것입니다. 형제의 정을 살려달라는 뜻이기도 했고 이방원도 형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는 박포를 주범으로 만드는 편이 유리했습니다. 형을 죽이면 패륜이지만 공신을 처형하는 것은 법입니다.
이방원은 방간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종과 태조가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방간을 죽이면 이방원 자신이 폐륜하가 됩니다. 이복 동생은 이미 둘이나 죽였습니다. 여기서 동복형까지 죽이면 조선의 누구도 이방원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간은 토산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아들 의령군 이맹종과 함께 이후 안산, 익산, 전주, 홍성 등을 전전하며 유배지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방간은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호를 붙였습니다. 망우당, 소를 잇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던진 소 같은 위인이라는 말을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왕자를 향한 어리석은 욕심을 잇겠다는 뜻인지 정확한 이유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1421년 세종 3년 방간은 홍주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수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박포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이간질한 죄, 유배된 뒤 처형되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은 끝났습니다. 이방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륜이 정종에게 추청했습니다. 이방원을 왕세제로 책봉하십시오. 정종에게는 적자가 없었습니다.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 동생을 후계자로 삼는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1400년 2월 이방원이 왕세제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정종이 양해했습니다. 정종은 왕자에서 내려오면서 안도했을 것입니다. 무거운 왕관을 드디어 벗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정종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인덕궁에서 살면서 사냥을 하고 격구를 하고 잔치를 열고 온천을 다녔습니다. 정치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빼앗긴 사람이 아니라 왕자를 버린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태종조차 형이 잔치를 너무 자주 연다고 투덜거릴 정도였습니다. 조선 518년 27명의 왕 중에서 정종만큼 편안하게 말년을 보낸 왕은 없습니다. 왕자에 앉은 왕들은 하나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왕자를 버린 정종만 63세까지 천수를 누리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정종이 조선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정종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동생 태종은 정종이 죽고 3년 뒤 5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자를 버린 형은 63년을 살았고 피해 왕자에 앉은 동생은 56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방원이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 즉위 후 태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병 혁파였습니다. 정도전이 꿈꾸고 이루지 못한 일. 정도전은 사병을 혁파하려다 죽었지만 정도전을 죽인 이방원이 그 사병 혁파를 완성한 것입니다. 역사의 뒤틀림이었습니다. 정도전의 꿈을 정도전의 적이 이룬 것입니다. 왕자도 공신도 종친도 누구도 사병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군사는 왕의 군대. 이것이 태종의 조선이었습니다. 정몽주를 죽이고 정도전을 죽이고 이복 동생 방석과 방번을 죽이고 형 방간을 유배 보내고 아버지를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형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뒤 그 왕자마저 빼앗은 사람. 이방원은 피로 왕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왕자 위에서 조선을 바꿀 것입니다. 정도전이 꿈꿨던 재상 중심의 나라 대신 왕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매척을 제거하고 공신을 제거하고 심지어 자기 처남까지 죽이고 자기 아들의 장인까지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있습니다. 왕자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나 그 피의 끝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납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 훗날 세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태종이 흘린 피가 세종의 태평성대를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태종의 피 위에 세종이 서 있었을 뿐일까요? 그것은 다음 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밤에는 태종, 왕권을 위해 모두 버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